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자기기 안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전쟁, 바로 전기 노이즈를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잠재울 수 있는지 그 기발한 방법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기기, 여러분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아니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실 그 내부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아주 치열한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답니다. 네, 이 골치 아픈 적의 정체는 바로 전기 노이즈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전자기관섭, EMI라고도 부르죠. 근데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이 노이즈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우리 전자기기를 더 작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그 기술 때문에 생기는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충전기, 노트북 어댑터, TV. 네,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기기에서 이 노이즈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좀 시끄럽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노이즈가 기기들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할 수 있고요. 특히 요즘처럼 정밀한 센서가 많이 쓰이는 기기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적과 제대로 싸우려면 먼저 적에 대해 알아야겠죠? 이 전기 노이즈는요, 크게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쓰는 전원 코드가 말하자면 전화선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노이즈는 그 전화 통화 중간에 끼어들어서 대화를 방해하는 디지직거리는 잡음 같은 존재인 거죠. 첫 번째 얼굴은 바로 공통 모드 노이즈입니다. 이건 보트에 두 사람이 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으면서 물을 막 튀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 전체가 막 흔들리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얼굴은 차동 모드 노이즈인데요. 이번에는 두 사람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저으면서 물을 튀기는 상황이에요. 주변은 막 물이 튀어서 엉망이 되겠지만 신기하게도 배 자체는 아까보다 훨씬 안정적일 겁니다. 이게 바로 차동 모드 노이즈의 특징이죠. 바로 이 그림이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위에 있는 공통 모드 노이즈는 전류가 두 선을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쭉 흐르죠. 반면에 아래에 있는 차동 모드 노이즈는 전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엔지니어들은 이 두 가지 노이즈를 어떻게 막아왔을까요? 그리고 그 전통적인 방법에는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보죠. 보통은 공통 모드 초크라는 부품을 씁니다. 초크라는 이름처럼 원치 않는 고주파 노이즈의 숨통을 조여서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전기 코일인데요. 일종의 노이즈 잡는 문지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이 문지기한테는 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이 문지기가 쓰는 힘을 인덕턴스라고 하는데요. 이 힘이 클수록 노이즈를 잘 막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문지기는 단체로 들어오는 공통 모드 노이즈를 막을 때는 자화 인덕턴스라는 아주 큰 힘을 씁니다. 아주 효과적이죠. 하지만 제멋대로 날뛰는 타동 모드 노이즈한테는 누설 인덕턴스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힘만 쓰기 때문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약점 때문에 결국 엔지니어들은 차동 모드 노이즈를 잡기 위해서 DM 초크라는 또 다른 문지기를 추가로 고용해야만 했습니다. 부품이 하나 더 들어가니까 당연히 회로는 더 커지고 비용도 더 비싸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럼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회로를 더 크고 비싸게 만들지 않으면서 이 두 가지 노이즈를 한 번에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해답은 아주 의외의 곳에 정말 간단하면서도 기발한 발상의 전환에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제안한 해결책은 바로 비대칭 공통 모드 초크입니다. 기존의 완벽한 대칭 구조를 일부러 깨뜨려서 의도적으로 불균형하게 만든 거죠. 바로 이 비대칭이 핵심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합니다. 초크에 감겨있는 두 개의 코일 있잖아요. 이 두 코일에 감는 전선의 횟수를 일부러 다르게 하는 겁니다. 아주 약간만요. 실제 연구에서는 이 비율을 예를 들면 72대 66 이런 식으로 조절했습니다. 바로 이 간단한 불균형이 그 어리숙했던 문지기를 아주 똑똑한 해결사로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조가 비대칭이 되니까 차동 모드 노이즈가 들어와도 그 영향이 완벽하게 상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자신의 가장 큰 힘, 그 자화 인덕턴스를 총동원해서 공통 모드뿐만 아니라 차동 모드 노이즈까지 둘 다 강력하게 막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계하는 방법도 아주 체계적이에요. 먼저 어떤 노이즈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측정하고요. 그걸 막으려면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한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목표를 딱 맞출 수 있는 최적의 비대칭 권선비를 찾아서 코일을 감는 거죠. 말 그대로 맞춤형 노이즈 필터를 만드는 셈입니다. 자, 이론은 그럴듯한데 그래서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결과를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인데요. 파란색 선이 바로 이 새로운 비대칭 초크의 성능입니다. 기존 방식, 즉 빨간색 선에 비해 그 골칫덩어리였던 차동 모드 노이즈를 막아내는 능력이 저주파 대역에서 무려 40배 이상이나 강력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 이런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우리한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EMI 필터가 더 작아지고 저렴해진다는 건 우리가 쓰는 제품값도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별도의 부품이 필요 없으니 전력 효율도 올라가고 기기 자체의 신뢰도, 특히 민감한 센서의 정확도도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앞으로 세상은 더 많은 센서와 수많은 기기들로 연결될 텐데요. 오늘 본 이 비대칭이라는 작은 발상의 전환처럼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간단한 반전이 우리 기술 속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